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체가 일단은 살짝 하이브리드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지역을 조금 말씀드리긴 애매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이야기를 전달을 받으면서 지금은 그 건물이 없습니다. 어떤 건물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건물을 상당히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듣다가 그 건물이네 할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조심해서 그냥 지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6년도가 이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24살 먹는 해였어요. 그러면 남자가 24살이라 그러면은 군대 갔다 와서 아직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그럴 시기예요, 보통은. 똘비 같은 경우에는 평범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업은 또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 돈 쓰면서 노는 게 뭔지를 아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좀 더 놀 때 이제 20살 때 삐약이들처럼 노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이를 먹었으니까 형들 보면은 취직해가지고 소주를 한 잔 걸치더라도 생삼겹살을 먹는데 나는 가서 그 냉동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나도 고급지게 먹고 싶고 이제 이런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어서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알바 자리를 여러모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가서 점도 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장난으로. 근데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어떤 점쟁이가 너 취업도 잘 되고 앞으로 잘 살 거다. 올해 귀연을 만날 거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직하고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알바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장이고. 여러모로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돌고 돌아서 소개가 들어왔어요. 일자리 소개가. 뭐냐 그랬더니 경비 업무였어요. 야간 경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이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본 직업은 대학생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간 경비를 한다. 이거는 학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절한다. 왜 그러냐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야간에 경비를 하고. 그랬더니 조건이 좋아 보이던데 한번 얘기나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전달이 들어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만했어요. 왜 그러냐? 저녁 7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5시 반에 퇴근을 해요. 근데 일단 시간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그런데 월, 수, 금만 출근하면 돼요.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면 되고 또 야간 경비라는 게 계속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퍼질러 자라. 꾸벅꾸벅 졸아도 되고.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월수금만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오로지 4시간이니까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해도 되고 급여는 얼마야? 그랬더니 급여는 180만 원 얘기를 했대요. 예. 일주일에 3일 일하고 한 달에 180이면은 이거 진짜 괜찮다 싶더래요. 일도 안 빡셀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기회라면 기회다. 한번 그러면 해본다고. 소개 한번 제대로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인사 담당자를 만나게 됐어요. 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해당 빌딩으로. 가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두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골이 아니고 시로 따지면은 최외곽까지는 아니어도 시내 중심에서 외곽 쪽으로 멀어지는 그 가운데쯤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주변에는 공단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밤이 이렇게 늦으면은 크게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였대요. 8층짜리 빌딩이었고 이제 낮에 들어가가지고 딱 두리번 하니까는 정문을 들어가면은 왼쪽에 경비실이 바로 있었대요. 경비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저 오늘 면접 보기로 해서 왔는데요. 야간 경비 면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예 잠시만요 하더니 어디론가 연락을 하고 누군가 내려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여기 가서 얘기하자고. 보니까 옆에 약간 직원 휴게실? 이렇게 약간 카페테리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대요. 몇 살이냐? 예, 저 24살입니다. 젊으시네. 학교는 어디 다니시고?
그래서 뭐 저기 있는 무슨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밤에 뭐 월수금이니까 젊은 나이에 뭐 잠은 걱정 없겠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원래 늦게까지 제가 잘 안 자니까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단기 계약직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계약 자체는 1년 단위로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가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개인적 사정으로 조금 긴 시간 동안 못 나오게 돼서 공백을 메꾸려고 직원 채용을 한 거다.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돌아오면 네. 바로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뭐 한 달도 못하고 그러면은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고. 최소한 반년 이상은 자기가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복귀가 많이 늦으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계약 자체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할 거다.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거는 가입이 안 된다. 그냥 원천징수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좋았대요. 내가 뭐 그만두면 후임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 나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알겠다 뭐 문제 없습니다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비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신분증 사본하고 뭐 그다음에 등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떼서 서류 가지고 오고 내일 저녁부터 바로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서류 띄고 이제 다음날 저녁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 시간은 7시였대요 저녁.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은 7시 30분이었고 출근을 딱 했더니 낮에 갔을 때는 경비 아저씨가 계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안 계시더래요. 문도 다 잠겨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담당자분 연락처를 받은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내려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류 받고 내가 간략하게 업무를 직접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정문에 있는 경비실이 아니고 후문에 있는 경비실로 본인을 데리고 가더래요. 저녁에는 정문을 폐쇄를 한다. 저녁에 일몰 후에 네.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은 후문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똘비 씨가 자 여기 앉으라고 앉은 자리를 보니까는 후문 앞에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더래요. 여기 앉아서 일지 같은 거 쓰고 본인 개인적으로 볼 거 있으면 보시고 조금 휴게 시간에 쉬고 싶으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저 방 보이죠? 네. 보니까는 창문이 달려있는 방이 있더래요. 저기서 쉬면 된다. 그러냐고. 알겠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들어올 때 노크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안에서 열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기본적으로 저녁에는 문을 잠궈놔라. 그리고 여기서 쭉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관리를 좀 하다가 11시 반이 되면은 제일 위에 층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제일 위에 층부터 후레쉬를 들고 쭉 확인을 하면서 1층까지 내려오래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불이 켜져 있는 방이 있으면 들어가서 사람이 없으면 불을 끄고 오면 되고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고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커피를 한 잔 드릴까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렇게 꼭 인사라도 여쭈어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야간 경비가 할 게 뭐가 있겠냐?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참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한 11시 정도부터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문 있죠? 그거 다 열어놓으시고 그러더래요. 저 문도 다 열어놓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를 열어놔야 공기끼리 열려가지고 지하주차장 환기가 된다고 그렇게만 부탁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메모를 막 했대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수고해요. 난 퇴근합니다 하고 가더래요 직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옷도 따로 뭐 경비원들은 경비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똘비는 경비복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우리 목에 차는 사원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만들어준 게 있어서 그것만 목에 걸고 그냥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대요. 앉아서 핸드폰 좀 보다가 뭐 자격증 공부한다고 책 좀 펼쳐서 보다가 뭐 시간이 조금 가니까는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대요. 문을 딱 열어주니까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인가? 처음 뵙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 오늘부터 처음 일하게 된 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고 늦은 시간에 고생하셔 하면서 본인 갈 길 가더래요. 이제
이 건물이 사무실이 꽤나 많지 하면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섰대요. 네.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은 층마다 어떠한 사무실들이 입점이 돼 있는지 이제 쭉 써붙여놓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어서 봤대요. 그랬더니 8층하고 7층은 건물주가 운영하는 회사고 그 밑으로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와 있더래요. 그냥 이름만 봐서는 뭔지도 모를 회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늦은 시간에도 야근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본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갖고 뭐 심심치는 않겠는데 이거 화장실 가기도 눈치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녁 9시? 한 번 10시면은 발길 끊기겠지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한 10시가 좀 넘어가니까 거짓말처럼 발길이 뚝 끊기더래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다 나갔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온전히 내 시간이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고 있었대요. 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순찰을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시 정도가 돼가지고 일단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문을 열어놨고 앉아서 또 공부 좀 하다가 11시 반 정도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을 올라갔대요. 8층에서 이제 후레쉬를 비추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무실들 불 켜진 데 있나 없나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대요. 근데 한 3층 정도 내려왔을 때 사무실 하나가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똑똑똑 두들겼대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네 하고 소리 들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대요. 안녕하세요. 저 경비인데요. 퇴근 안 하세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오늘 좀 일이 늦어지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본인을 쓱 쳐다보시더래요. 얼굴을 보니까 남성분이셨고 나이는 한 50대 정도? 그쯤으로 좀 나이가 있어 보이셨대요. 쓱 쳐다보더니 아이고 인사성도 바르시고 되게 좋네요. 아유 그래요. 커피 한 잔 하십시다.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사무실로. 한쪽에는 뭐 정수기 같은 거 작게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맥심 커피 2잔을 똘비가 타가지고 한 잔은 드리고 한 잔은 본인이 홀짝홀짝 마셨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시간까지 어쩌다가 이렇게 퇴근도 못 하시고 계셔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나중에 회사 생활 해보십시오. 밤을 새야 될 때도 있고 이틀씩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오늘 뭐 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이 끝나야 가겠죠. 그래도 마침 피곤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까 피로가 풀리고 참 좋네. 고맙다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계속 1층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계단 타고 내려왔는데 불 켜진 사무실은 거기밖에 없었대요.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3시 반까지 업무를 보는데 11시 반에 한번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1시 반에 한번 순찰을 돌았거든요. 2번 순찰을 도는데 1시 반에도 그 방은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가리 좀 풀고 그렇게 첫날이 끝났어요. 뭐 본인 퇴근 시간은 아침 5시다 보니까 뭐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문 닫고 가면 돼요. 그냥. 일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공부할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노트북을 가져와서 게임을 할까? 뭘 가져와 볼까? 만화책도 읽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딨나 싶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한 2달 정도가 흘렀어요. 일도 엄청나게 손에 익었고 뭐 이제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눈에 익어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 아이고 오늘도 야근해요 그러면서 장난도 치고 넉살 좋게 2달 정도 되니까는 그렇게 되더래요. 그런데 2달쯤 됐을 때 억수로 비가 내렸대요. 억수로 비가 막 엄청 내리는데 뭐 이러다 홍수 나는 거 아닌가 싶더래요.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리 야근이어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참 날씨 한번 을씨년스럽다. 그러고 있는데 똑똑똑 누가 두들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문을 열었대요. 문 열어주니까는 어떤 여직원분이 들어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래 뭐 회사원들의 비가 이렇게 오든가 말든가 업무할 게 있으면 해야지. 또 앉아있는데 또 한참 있으니까 똑똑똑 두들겨갖고 문을 여니까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들어갔대요. 건물로. 똘비가 앉아서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이럴 게 아니구나. 화장실 가서 대걸레를 하나 갖다 놔야겠다. 왜 그러냐면 신발에 이제 물이 묻지 않습니까? 1층 바닥이 대리석 같은 돌로 된 재질이어가지고 미끄러지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걸레로 한번 바닥을 이렇게 닦아놨대요. 대충 닦아놓고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똑똑똑 두들겨가지고 아 예 하고 또 그 이후로도 한 두세 명 더 들어왔고 이제 바닥을 한번 닦아야겠다 하는데 바닥에 물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 바닥에 물기가 없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봐도 물기가 없고 물이 이렇게 빨리 마르나?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바깥을 봤대요. 그랬더니 무조건 철퍽철퍽 그냥 신발에 물이 한가득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날씨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묻어있지? 희한하다. 그러고 앉아있었대요. 그랬더니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가더래요. 다시.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쭉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봤대요.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이번에는 4층인가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대요. 계단으로 내려오셨나? 좀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더 이상 들어오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마대자루만 다시 화장실에 갖다 놓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했대요. 그 막 오묘한 이상한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이었냐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과학이란 걸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과학이란 걸 배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넘어지면은 아프다 이런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히 보게 되는. 근데 비가 오는데 들어왔는데 바닥에 물기가 없다. 이게 너무 이상하더래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물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조금 쎄한 이 느낌이 오묘했는데 뭐 어쩔 거예요. 물기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만 달달달달 떨면서 앉아있다가 알람이 울리더래요. 보니까는 11시더래요. 11시네. 그래서 지하주차장 올라오는 그쪽 문을 싹 열어놓고 일단은 30분 정도 있다가 또 경비나 돌로 가자 하면서 30분 정도 있다가 8층으로 올라갔대요. 8층에서부터 후레쉬를 비추면서 쭉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한 5층 정도에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똑똑똑 하고 노크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또 앉아 계시더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뭐 도울 일은 없을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도울 일은 아니에요. 딱히 없네요. 퉁명스럽게 약간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본인을 쓱 쳐다보는데 이게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일 보셔요. 이렇게 말하든가. 커피 한 잔 하실까요? 들어오세요. 보통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본인을 한 10초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10초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조금 되게 기분이 안 좋대요. 뭐야? 뭐 이렇게 빤히 쳐다봐? 그러고 있었는데 빤히 쳐다보다가 뭐라도 한 잔 마실까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들어갔대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한쪽에서 커피를 타다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먼저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몇 살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24살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좋은 나이시네. 젊고 활력이 넘치고 참 좋으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젊죠. 예 아직은 제가 아주 활력이 넘치죠. 파닥파닥합니다. 그러니까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한 2달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처음 뵙는 것 같네. 아이고 얼굴도 참 선하시고 아이고 젊으신 분이 고생이 많으세요 하면서 뭔가 말을 되게 능구렁이 같이 조금 굳이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막 말을 쥐어짜내듯이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느낌이 이 사람은 또라이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좀 또라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근을 자주 해요. 그동안은 내가 좀 출장을 가 있어서 그랬고 얼굴 자주 보겠네. 저녁에 나 야근할 때 이렇게 순찰 돌다가 들어와요. 커피도 한 잔 먹고 얘기도 하고 말동무가 생겨서 참 좋네. 한번 웃더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커피 마셨으니까 전 이만 일어나 볼게요. 업무 잘 보시고 나가실 때 어차피 저 있을 거니까 또 인사드릴게요 하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조금 저 사람은 뭔가 진짜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려와서 좀 놀고 있다가 1시 반에 다음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다음 순찰을 도는데 여전히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노크를 했대요. 똑똑똑. 그러니까는 네 해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아직도 퇴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순찰을 도는데 그분이 또 계시더래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말투라든가 눈빛이라든가 행동이 조금 이상했대요. 사람이 무서웠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이 사람한테는 계속 인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뭐 고생하십시오 하고 내려와서 1시 반 타임 순찰을 도는데 여전히 불이 켜져 있길래 노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휴 하고 그냥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그냥 볼일 보면서 핸드폰 좀 보고 공부할 거 있으면 하고 이러고 있는데 뚜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복도 쪽을 쳐다봤대요. 그러니까는 멀리서 이제 불을 다 꺼놓거든요. 이쪽 경비실 쪽만 불을 좀 켜놓고 어두운데 누가 그냥 되게 편안하게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보는데 그때 그분이네. 오늘 불 켜져 있던 그분이네 싶어가지고 얘 퇴근하세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똘비씨 아까 순찰 돌 때 왜 안 왔어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저 순찰 도는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계속 야근하시는데 제가 방해될까봐 일부러 안 갔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온다며. 아니 순찰 돌다가 불 켜져 있으면 들어온다며. 왜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야. 내가 이번 한 번은 넘어가. 나 야근할 때 순찰 돌 때 보면은 무조건 들어와. 인사는 해야지 서로. 나도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만들고 글도래요.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됐대요. 불 켜져 있으면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너한테 뭐 얼굴 도장을 찍고 가야 돼? 네가 뭐 새콤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기다리신지 몰랐네요. 그러니까는 헛소리 한번 내드려 그러면서 그래요 난 또 올라가 봐야겠네.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지마 그러면서 가더래요. 다시 한참 이러고 앉아있을 때요. 저거 진짜 또라이구나.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대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더니 엘리베이터는 8층에 가 있더래요. 8층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마지막 순찰 돌았을 때 본인이 8층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 양반은 아까 다시 걸어 올라간 거야? 계단으로 구두를 신고 갔으면 소리가 울렸을 건데 내가 이거 괜히 이상한 생각하는 건가? 하면서 다시 올라가 봤대요. 8층부터 다시 한번 내려왔대요. 쭉 내려오는데 불 켜진 방이 없더래요. 1층까지 딱 내려왔는데 갑자기 등골이 좀 오싹 하더래요. 우와 잠깐만 이게 내가 8층에서 걸어서 내려오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퇴근을 했다 치자. 그럼 발소리가 됐건 문소리가 됐건 분명히 들리는데 이 조용한 건물에 내가 안 들릴 수가 없는데 뭐야 이거 8층을 다시 올라갔대요. 다시 한번 쭉 돌아서 내려오는데 역시나 불 켜진 방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거 뭐야 그냥 퇴근하셨나 보네.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공부 좀 하고 이제 5시가 돼서 퇴근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또 여전히 저녁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많았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비가 다시 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면 본인이 눈치껏 옆에 대걸레 갖다 놓고 바닥도 닦고 했대요. 그런데 오늘은 바닥 발자국도 좀 찍히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똘비가 되게 특이한 걸 하나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발자국이 찍히는데 어떤 사람은 발자국이 안 찍히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느낌이 정말 이상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뒷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이제 건물 후문으로 들어오는 사이가 약간 발에 흙이 조금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걸레를 가져다 놓은 이유가 흙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지금 가져다 놨던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발자국이 남고 어떤 분은 발자국이 안 남아요. 근데 구조상 안 남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딱 그거를 보는데 또 그냥 머리가 좀 쭈삣쭈삣 쓰더래요.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마대자루 놓고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머리를 이제 막 굴렸대요. 아까 들어왔던 분 중에 와이셔츠 입고 정장 차림하시고 서류 가방 드신 분 그분은 발자국이 있었어. 근데 아까 들어오신 분 중에 똥똥하셔가지고 안경 쓰신 분 그분은 발자국이 안 남았어. 이 두 분 나갈 때 체크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는데 똥똥하고 안경 쓰신 분 발자국이 안 남았던 분이 이제 나가더래요 다시.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나가세요 하고 인사를 먼저 걸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을 쓱 쳐다보더래요. 아이고 뭐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막 나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 열면서 왼손으로 문을 열었으면 오른손으로 등 쪽을 살짝 손을 대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 딱 그렇게 미는데 그분 몸에 살짝 손이 닿는데
어우, 차갑더래요, 느낌이 되게. 느낌이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튼 참 더러운 느낌이 탁 나더래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쓱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그분 가는 방향을 계속 쳐다봤대요. 그분이 비가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주차장 저 깊은 쪽으로 쭉 걸어가더래요. 아, 여기가 이제 건물도 오래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 회장님이 완전 짠돌이 중에 짠돌이라 뭐 조명시설을 막 밤에 다 불을 켜놓고 지금 그런 것도 아니라 저 안쪽은 안 보이거든요. 계속 쳐다봤대요. 왜 그냐? 아니, 나갈 거면 자동차 라이트가 켜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10분 정도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자동차 라이트가 켜지는 거 뭐 이런 거 코빼기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야? 저쪽 가서 뭐 하는 거야? 아씨, 모르겠다, 들어가자 하는데 뒤에서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발자국이 남았던 직원분 있지 않습니까? 서류 가방 들고 그분이 나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이제 퇴근하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를 이렇게 받아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십시오 예 하고 옆으로 비껴줬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쓱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선생님 하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야근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야근이요? 글쎄요. 저희 사무실은 거의 야근 안 해요. 이 건물 계신 분들 야근하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의 야근 안 하죠. 아, 무서워. 아, 다들 늦게까지 일하더라도 10시 이전에 웬만해선 다 나가.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고 말을 멈췄잖아요. 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게 참더래요. 아니 그냥 그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뭐 일할 게 있겠어요. 낮에 일하면 되지. 그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선생님 저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무서운 거 없는 그런 젊은 청년인데 사실 이런저런 발자국이 안 남고 방금 이런 걸 봤고 느낌이 너무 쎄하다. 제가 이거 과민 반응하는 거냐. 혹시 아까 뭐 말씀하시려다가 안 한 거 그거 뭐냐고 당돌하게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면서 말하기를 되게 꺼려하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해주세요. 뭐 어차피 저도 여기 직원인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은요 사건 사고가 없는 건물은 없어요. 그러더래요. 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노동법이 개선이 되고 사람들이 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자 추구를 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목숨보다 회사가 우선이었다고.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내 목숨보다 회사가 먼저인 그런 사회에서 사무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건물에서 뭐 과로사 이런 거 여러 번 나왔지 않겠냐고 그러더래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도 뭐 내가 귀신을 봤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오래된 건물은 밤에 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늦게까지 계셔야 되는 분한테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잖아.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 막 발자국도 안 남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 넘기셔야 돼. 밤에 일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저는 좀 가볼게요. 이제 막 가더래요.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 무섭더래요. 이제부턴. 그분 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알람이 울렸고 11시네? 지하실 내려가는 문을 열어놓고 11시 반이 돼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그 방에 불이 또 켜져 있더래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쓱 쳐다보더래요. 그 예. 미치광이. 오늘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퇴근 안 하세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그러니까는 할 일이 아직 많아요. 몸 상하세요. 좀 쉬엄쉬엄 하셔야지. 그러니까는 안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커피 한 잔 제가 탈게요. 커피 한 잔을 막 타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앉아서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몇 시쯤 퇴근하세요? 어저께랑 보니까는 한 번 더 순찰 더 돌았는데 그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뭐 사무실에서 불 꺼놓고 아예 잘 때도 있고요. 사무실이 곧 집 아니겠냐고 회사원이. 그래갖고 어저께 그럼 퇴근 안 하신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퇴근하는 게 왜 이렇게 궁금하셔요? 잘 수도 있고 퇴근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아이고 내 직장 상사 같으시네. 응?
아이고, 어리신 분이, 당돌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아휴, 여전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운이 참 좋으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휴, 기운 안 좋아요. 죽겠습니다. 저도 그냥 아주.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뭐라고요? 글더래요. 예? 뭐, 그냥 기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말 말고, 한마디 더 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글더래요. 그래서, 뭐, 죽겠다고요? 뭐, 잘못됐어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죽겠다고? 그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사람이. 에?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렇게 죽을 궁리를 하면 어떡해. 하고 웃더래요. 예. 진짜 이 새끼 하는 행태를 보니까 진짜 미친놈이더래요, 그냥. 예. 일단 저 커피 마셨으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막 변화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저놈이 칼을 들고 내려오는 막 그런 상상도 들었고, 들어갔는데 나를 막 가둬놓고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막 또라이 같아갖고. 근데 어떡해. 또 이제 1시 반이 됐고 순찰을 또 돌아야 되는데 순찰을 돌았대요.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노크를 했대요. 들어오라고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별 시답지 않은 소리 하고 나왔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출근을 했대요. 낮에.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출근을 딱 하니까는 경비 아저씨가 본인을 누군지 몰라요.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야간 경비예요. 그러니까는 경비 아저씨가 저번 날에 얼굴 한번 본 것 같다. 그래요. 예. 이 시간에 왜? 그러니까는 아니 딴 게 아니고 여기 5층 사무실 맨날 야근하신 분이 있던데 혹시 아세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우리가 뭐 6시 정도면 다 퇴근하니까 사람들이 야근을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냐고 글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잠깐 일 좀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잡더래요. 어디가 어디 글더래요. 그래서 5층 좀 갔다 와보려고요. 뭐 들어간대? 글더래요. 그래서 5층 그 사무실 좀 가서 물어보려고 그냥 궁금해서 인사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는 에이 사람들 일하는데 그게 방해하는 거 아니야 경비가. 기본이 안 되네 이 사람이. 가! 집으로 가서 막 글더래요. 그래서 뭐? 왜 그래요? 나 그냥 볼 일 있어서 왔다니까? 나도 여기 직원이잖요. 얘기를 하니까는 애기놈 우리 경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서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예. 일단 기분이 정말 나빴는데 경비가 그래 뭐 사무실 들어가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나와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갔대요. 후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5층을 올라갔답니다. 해당 사무실을 이렇게 딱 봤는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더래요. 거기 위치가. 뭐야? 돌비 컴퍼니. 그래. 돌비 컴퍼니 맞아. 근데 왜 잠겨 있지? 낮엔 일 안 하나? 밤에만 일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데인데? 옆에 사무실을 들어갔대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무실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저 밤에 일하는 야간 경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간에도 경비가 있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야근을 자주 안 하시나 보네요. 야간에 경비 쓰고 있는 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 옆방 있지 않습니까? 옆 사무실 돌비 컴퍼니라고. 저기는 뭐 직원분들이 출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옆 사무실에서. 저기 사무실은 그냥 비어 있는데요? 글더래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일한 지가 한 4년 됐나? 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옆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글더래요. 예? 그냥 아예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옆 사무실은 안 쓰는 사무실이에요.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글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예. 업무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대요.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진짜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계단으로 터벅 내려가서 1층으로 딱 나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서 있더래요.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과 엘리베이터 양쪽을 다 보면서. 똘비가 딱 내려오니까 똘비군! 이리 와봐. 글더래요. 갔대요. 왜요? 그러니까는 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그래서 5층 좀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른이 말하면 알아쳐 먹어야지. 말이 말 같지가 않아? 하고 막 화를 내더래요. 똘비가 기분이 너무 나쁘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MZ력만의 꼰대력은 또 어른들을 넘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여기서 어른이 왜 나오는데? 여기 직장 아니야? 직장에서 어른이 왜 나오는데? 아저씨도 경비고 나도 경비인데 뭐 어쨌다고 반말이야 나한테. 진짜 웃긴 양반이네 이 양반이. 할 말 없으니까 가. 욕하지 말고 가라고 하고 이제 똘비가 막 화를 냈어요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참 요즘 것들하고는 하면서 이제 막 가더래요. 똘비도 씩씩거리면서 이제 뒷문으로 나왔대요.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밤에 요즘 띄엄띄엄 자니까 신경과민인가 해가지고 한숨을 막 쉬다가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실은 똘비가. 누구냐면 엄마. 똘비가 무슨 집안이냐? 지금은 똘비가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지만 네. 엄마가 무당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차량 판매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참 많거든요.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 그냥 아예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할 뿐이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한테 이건 한번 물어봐야겠다. 근데 처음부터 왜 엄마한테 안 물어봤냐?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무당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엄마 나 이거 어떨 것 같아? 엄마 나 뭐 조심해야 될까? 이렇게 막 물어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근래에 무당분한테 차를 팔았을 때 그 무당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자식들은 본인을 안 믿는데요. 예. 자식들은 그냥 본인을 뭐 무당같이 생각을 안 한대요. 그치, 엄마인데, 그냥. 예.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똘비도 어려서부터 약간은 가슴에 어머니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잘 하지도 못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약간의 원망도 있었대요. 왜냐면 어머니 직업상 어디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날이 많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본인을 많이 못 챙겨준 것도 있었고 본인도 엄마하고 사이가 좀 서먹서먹했고 그래도 이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야 그랬더니 어이구 네가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딴 게 아니고 요래조래하고 회사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게 느낌이 너무 더러워서 이게 맞나 어쩌나 모르겠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냥 그런 거는 말이야. 네가 느낌이 더러운 곳이 있으면은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그만둬 그러시더래요. 엄마 안 좋은 게 막 있고 그런 건 아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더래요. 엄마 무당이니까 뭐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야 무당이 뭐 다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무당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고. 그냥 네가 그렇게 느껴졌으면 왜 굳이 거기서 일을 하냐? 그만둬. 그냥 공부해. 취업해야지 하면서 이제 엄마는 또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에이씨 됐어. 엄마랑 뭐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 이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뭘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끊어 하고 끊어버렸어요. 무당이라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내 집에 가갖고 이거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찌됐건 시작한 일이잖아요. 이번 달까지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출근을 했답니다. 저녁에. 출근해가지고 똑같죠 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있고 뭐 인사 좀 하다가 이제 인사가 한운동 만운동 했대요. 마음이 떠버려가지고 아이고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알람이 울리길래 11시네 해가지고 이제 지하 주차장 올라오는 문 열어놓고 11시 반 땡 종이 치길래 올라가서 8층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5층에 거기 또 사무실 불 켜져 있더래요. 네. 그런데 여 사무실이 비어있다는 말까지 들은 와중에 거기 문을 열기가 싫더래요. 그냥 내려왔대요. 안 열고. 내려와서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이 또 나와서 본인을 찾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후문 쪽 숙직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문 쪽 숙직실에 들어가서 그냥 불 안 켜고 네. 그냥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있는데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따 막 그 소리 들리니까 심장이 벌컥벌컥벌컥 무섭더래요. 그냥 예. 가만히 본인도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구두 소리가 뚜벅뚜벅뚜벅 들리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앉아 있다가도 아이고 누구세요 하고 나갔을 텐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숨을 참으면서 숨게 되더래요. 예. 어둠 속에 이렇게 한쪽에 가만히 쭈그리고 이러고 있게 되더래요. 뚜벅뚜벅뚜벅 하더니 본인 그 숙직실 앞에 그러니까 데스크 앞에 발소리가 멈추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뭐야 이 미친놈 저기 왜 계속 서 있어. 지금이라도 뭐 나가야 돼 어째야 돼. 창문 쪽 이렇게 보는데 창문 쪽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몰라 가겠지 지가. 한참 있었대요. 한참. 그러니까 뚜벅 하고 발소리가 멀어지더래요. 한참 있었대요. 그러고도 한참 있다 발소리 완전히 멀어지고 문을 살짝 열고 나왔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어휴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데스크 쪽에 나가서 앉아 있었대요. 이 양반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내려와서 왜 안 왔냐고 하면 내 맘이다 하면 되지 뭐. 몰라 하고 앉아 있는데 또 이제는 시간이 1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순찰을 돌았대요. 순찰을 쭉 도는데 여전히 방에 불은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내려갔대요. 근데 무시하고 계단 쪽으로 몸을 딱 돌렸는데 절거덕 하고 사무실 문 열린 소리가 딱 나더래요. 와 심장이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몸을 딱 멈췄는데 뒤에서
똘비씨 글도래요. 천천히 뒤를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본인을 부르고 있더래요. 아, 예. 그러니까는 커피 한 잔 안 해요? 나 뭐 좀 도와줄 게 있는데.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 예.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해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물건을 하나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어디냐? 8층. 8층 그 화장실 쪽 옆에 자그마한 복도가 있는데 그쪽 끝에 가면은 박스 하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꼭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부탁 좀 하겠다고. 내가 다리가 지금 좀 성취가 못하다. 다리가 좀 다쳐서 그거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다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예. 뭐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하고 8층으로 올라갔대요. 예. 8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게 구조가 엘리베이터 내리면 8층은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유리문이 돼요. 그 자동 유리문.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는 게 왼쪽 뒤에 있었고 그쪽으로 딱 들어가서 화장실 쪽 들어간 살짝 복도 오른쪽으로 되게 작게 창고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옆에다 내려놓고 안쪽 이렇게 보니까는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박스를 주워 들었대요. 상당히 무거웠대요. 박스가. 아, 이것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나? 하고 박스를 들고 낑낑낑낑 거리면서 갖다 줬대요. 그분한테. 무겁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오늘 몇 시 퇴근하죠? 글도래요. 그래서 저요 5시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이따 내려갈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뭐라도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 좀 이따 내려갈 테니까 밑에서 일 보고 계셔요 하고 되게 환하게 말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내려가서 업무를 보고 있었대요.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3시가 넘어가고 조금 졸려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구두 소리가 들리더래요. 뚜벅뚜벅뚜벅.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오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야식을 좀 준비해놨다고 올라가서 먹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야식이요? 근데 머릿속으로 야식? 야식이면 배달이 왔어야 되는데 배달이 오면은 요 후문으로 들어올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 무슨 야식이요? 배달 온 게 없는데? 그러니까는 사무실에 있는 거 내가 뭐 라면 끓여놨다고 올라오라고 먹자고. 근데 배가 출출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자고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남자가 남자 손을 잡고 몇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팍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차 한 대가 정문을 뚫고 들어왔더래요. 그냥 차 한 대가 거기가 두꺼운 유리문이었는데 개박살이 나 있더래요. 뭐야 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저씨가 없더래요. 뭐야 이 아저씨는 또 어디 가고 하는데 그 차에서 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이씨 하고 엄마가 욕을 하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너 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정신 안 차려 하고 막 소리 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오더니 본인 멱살을 잡고 건물 바깥으로 막 끄집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건물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똘비가 뭔가 가슴이 좀 퍽 트인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쩌자고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냐고. 내가 진짜로 아니다. 아무튼 너 그냥 집에 가라고 빨리. 그냥 가 집에. 엄마가 막 글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 그래도 뭐 일은 이거 나 전화는 해야 되는데 엄마 막 황당해갖고 지금 너무 당황하니까. 예. 그러니까 엄마가 막 뭐라 하더래요.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려니까 너 지금 엄마 집으로 그냥 가라고. 니네 집 말고 엄마 집으로 가. 엄마 집으로 당장 택시 타고 가. 막 엄마가 화를 내고 택시 타고 일단 엄마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엄마는 다음날 한 아침 10시 11시쯤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엄마가 112랑 다 신고를 하셨대요. 내가 이거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때리 박아갖고 이렇게 됐다. 보험 처리해주겠다, 자동차.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출근하는 담당자하고도 면담 다 하고 보험 처리까지 다 끝내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경찰한테 음주 추정 다 하고. 엄마가 이제 들어오시니까 똘비가 엄마, 어쩌다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등을 때리면서 야, 이 미친놈아. 느낌이 그렇게 이상했으면 그만뒀어야지. 그렇게 너 바보냐고. 그래가지고 엄마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이 어릴 적에 무당이 아니었단 말이죠. 본인 기억으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때 엄마가 신을 받으셨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얘기해 주시기를 나는 정말 신을 받기 싫었다. 예. 무당이 되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계속 피해 다녔는데 네 아빠 엄청 아팠었고 그다음에 네 할머니
그 다음에 니들한테도 손을 댔었다. 그래서 차마 자식들 아픈 꼴은 내가 못 보겠기에 신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신 받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자식들만큼은 건들지 말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조건으로 신을 받았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모시는 신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저께 와가지고 너한테 빨리 가라고 해서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전화를 했었고 어디 건물인지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내가 가봤던 거다. 그분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가봤는데 네가 내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보는데 네가 허공에서 손잡고 그러고 가는데 내 눈에는 보였다. 너 따라갔으면 너 뒤졌다 그때. 그래서 내가 막 유리문을 주먹으로 치는데 네가 깨질 않더라. 그래서 옆에 돌 좀 작은 거 있길래 돌로 막 던졌는데 유리가 두꺼워서 안 깨져가지고 내가 너무 급해서 차로 밀고 들어가 버린 거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내가 귀신 손을 잡고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예. 너도 충분히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닌 거. 그러더래요 엄마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너 어쩌다가 거기서 일하게 됐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우연찮게 그 준현이 있잖아 엄마. 준현이가 소개해줘서 왔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준현이라는 연락처 좀 줘볼래? 그래서 준현이한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되었던 거냐면은 전보로 좀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똘비가 친구 따라서 여기저기. 무당한테 가면은 이게 뭐 신점이 됐건 사주점이 됐건 생년월일 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직접 무당이 마주하고 이 무당이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무슨 부탁을 받았었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 우리 건물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당이 똘비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든 똘비를 섭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준현이란 친구는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네. 결국 이 무당이 이제 나쁜 놈인데 조금 더 파고든 거예요. 엄마가 본인이 치성을 들여주고 있는 신문사 아시는 분들이 좀 있었대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니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서 그동안 진짜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갔던 게 맞더만요. 그리고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우리 그런 회사가 흔치가 않아요. 30분 단위로 끊는 회사. 어? 보통 우리가 정시로 끊어요. 정시로. 9 to 6. 근데 7시 반에 업무를 시작해서 뭐 일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순찰을 돌더라도 뭐 11시 반에 순찰을 돌고 이런 것들이 이상했단 말이죠. 이게 뭔가 계산을 해봤더니 자시 맞죠?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자시가 11시부터래요. 그런데 저도 이거 얘기 들으면서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시차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대를 쓰는데 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30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느리다고 표현을 해야죠. 일본이 아침 6시면 실제로 한국은 5시 반인 거예요. 30분 시차가 있대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런데 이쪽 무속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따지시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따지신대요. 오. 그래서 동경시를 쓰는 대한민국에서 본 대한민국대로 살려고 하면은 30분씩을 시간을 늦춰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동경시가 11시면 한국은 11시 반이 되는 게 원래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대요. 11시 반에 돌아라. 그 다음에 1시 반에 돌아라. 이때가 귀기가 가장 강한 시간이래요. 그때 일부러 똘비를 계속 돌린 거예요. 그 안에서. 예. 그리고 11시에는 지하실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후문으로 들어온 것들은 잡귀고 진짜로 너를 데리고 가야 되는 귀신을 열어주는 문은 지하실 문이다고. 오. 지하로 올라온다고. 그런 나쁜 것들은. 떠돌아다니는 건 잡귀라고. 너 지하실 문 열어놓으라고 한 그 직원 노무새 그 자식이 개자식이라고. 그거. 그 새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신문사 통해서 알았던 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난 건물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굿도 많이 하고 예. 특히 여기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장. 그 회장님이 무속에 아주 심취하신 분이래요. 유명하대요. 네. 기자분들은 다 알고 있대요. 이 바닥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소문이 있었대요. 저 사람 인공약한다고. 이 건물에서 과로사 했던 사람들 중에 과로사가 아닌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대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내 아들이 만약에 안 좋은 상태로 발견이 되더라도 과로사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혼자 경비를 쓰다가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이렇게 발견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에서 사고가 난 걸 보면은 심장마비가 정말 많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시는 그 건물 근처도 가지 말고 그쪽 사람들하고 절대 얽히지도 말고 너 어디 가서 네 거 사주 알려주고 좀 다니지 말라고. 네 엄마가 무당인데 왜 그러고 다니냐고 너. 그래가지고 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내용만 맞춰보면 어떤 돈 많은 회장님이 인신공양을 뭐 했다는 소문이 있고 그 인신공양에 똘비가 말려 들어갈 뻔했던 이야기는 장황했으나 뭐 끝은 간단한. 오늘 그래도 이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동네꼬마님께서 또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인데 뭐랄까 건물 자체가 이상하기보다는 그 터 자체에서 사람들도 이상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네요 이거 정확히.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거든요. 네네. 여기 어딘지 아는데 그런 곳인지 몰랐네. 그래요? 뭐 말씀 못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그래도 그쵸.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셔서 재생 목록 1번부터 쭉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